출입하는 김치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이번 주 외교부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이번 주도 역시 이제 한일 관계인데요. 일본 문부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교육부죠. 여기에서 역사 왜곡을 담은 교과서들의 검증을 통과시켰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하던데 어떤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 거죠? 예, 초등학교 4, 5, 6학년, 고학년들 사회과 교과서 9종과 지도 2종 등에서 덕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의 고유 용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 징병당하고 라는 과거의 표현을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되었고로 바뀌어서 강제징병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 강제동원 문제까지 대폭 양보하고 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하자고 했는데 뭐 이런 마당에 뒤통수 아주 세게 맞은 느낌이 드네요. 대부분 그런 심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에게 교과서는 4년 주기로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내용은 이미 지난해에 확정된 것이다. 최근 한일 관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이 우리 당국자들 해명이라는 걸 들으면 꼭 그 일본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27일 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요즘 뭐 늘 얘기하는 뭐 민주주의, 인권 하면서 가치 외교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또는 유엔 총회에서 어떤 표결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의결을 할 때 일본과 한국이 98% 일치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가치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손잡고 나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실은 지난 뭐 10여 년간은 한일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고 과거사 문제와 한일 관계를 투 트랙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도 사실은 외교부대에서 어떤 표결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한 목소리를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꼭 뭐 과거사 문제까지 다 덮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서 검증 결과를 보면 오히려 기존보다 역사 왜곡은 더 강화됐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독도 문제도 뭐 과거 교과서에도 다 일본 용토다, 뭐 일본 고유 용토다. 이게 사실 혼재돼서 표기됐는데요. 이번에는 확고하게 일본의 고유 용토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제징병 표현에서도 자발성을 암시하는 참여, 뭐 이런 식으로 훨씬 개약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도쿄 서적의 지도 교과서에는 덕도에 대해서 한국의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교체했고 여기 불법으로라는 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교과서에서도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서 70년 정도 전부터가 새로 들어간 건데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한국이 고유한 영토였는데 70년 전부터 우리가 영토로 가지고 있는 듯이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본사의 분위기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외교부 이제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 보수 세력 내부에는 안보 중시 세력과 역사 중시 세력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안보 중시 세력이 더 다수이지만 목소리는 역사 중시 세력이 더 커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번 강제동원 해법으로 안보 중시 세력은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됐고 대표적으로 이제 요미우리 신문의 논조가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중시 세력은 여전히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는 별로 기대할 게 없지 않나요? 일단 이제 한일 정상회담 등 한일 관계 개선이나 한일 안보 협력 강화와는 별개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역사 왜곡은 지속적으로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내년 2월이 다케시마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올해 차관급 참석과 달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네요. 이 일본의 이런 이중 플레이가 도대체 왜, 그리고 또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한마디로 이제 패전국 일본이 정상 국가가 돼서 미일 동맹을 앞세워서 동북아의 패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일본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평화헌법에 의해서 정식 군대도 보유할 수 없고 무장도 이렇게 많이 갖출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정상 국가로서 군대를 보유하고 막강한 국방력을 갖춰서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힘을 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패전국 일본이 이 평화헌법을 벗어던지면 주변국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지금이 가장 적정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패권 경쟁으로 상징되는 신냉전이 지금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도 잇따라서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협력의 명분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중국이나 북한은 미국의 이제 적대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또 이제 한국은 미국이 압박하면 뭐 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지금이 딱 좋은 구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알아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까지는 그래도 한일 관계 개선과 과거사 문제를 투 트랙으로 다뤄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반성 없는 군국주의와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조를 하루아침에 헌신짝 버리듯이 하면서 이제는 뭐 일본이 한국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사실 대일 문제는 남북이 손잡고 나서면 일본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중국까지 가세하게 되면 일본의 군국주의와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관 기자였습니다.